진짜 시작이네. 안녕하십니까. 389회 강의를 노량진에서 시작합니다. 요번에 9일날은 정식으로 강의하기 전에 요 1차 책이 나옵니다. 1차 개정책하고 그리고 80선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오늘은 원산지법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원산지법. 다시 시작을 하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보통 원산지 관계법은 간세법도 있습니다. 간세법도 있는데 간세법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농수산물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품사를 공부한다 해가지고 간세법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간세법이라는 것은 물품이죠. 물품이 외국에서 수입이 된다든지 수출이 되면은 간세법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간세법에 따라서도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표시 같은 것을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관계돼 가지고 원산지에 대한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때는 이 간세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3조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입니다. 4에 보면은 원산지 표시의 심의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계 가지고 분쟁이 생기든지 사전에 하실 때 심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올해 18년이죠. 작년 18년 수품사 1차가 나왔습니다. 1차 문제입니다. 심의를 적용할 때는 해수부 장관입니다. 이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농림축산부 장관이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장입니다. 우리는 수품사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산지법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라는 얘기를 다시 이해를 하시고 이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품의 수입 수출할 때는 간세청에서는 간세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경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밖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적용할 때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이 간세법 같은 이런 일반법보다 더 먼저 적용하는 것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그 3조 구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심의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조 4조의 심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이 심의에는 하나가 딱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조입니다. 10조 1항에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은 방사능 물질 검출에 대한 의심이 간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한다. 이럴 때는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해수부 장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가지고 심의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53페이지입니다. 10조 농림수산물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능 물질이 유출된 국가,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알 권리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허용하는 한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기관에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정보가 보면은 대위비가 있는데 국가의 안보에 관계된다든지 이런 관계는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 돼가지고 대위비가 아닌 것은 국민의 알 권리 헌법에 따라 가지고 알 권리에 관계되는 것은 해수부 장관이
심의를 붙여가지고 공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수품사 1차에 18년 놓은 겁니다. 허용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차 기출문제 있죠? 법내발법 1차 기출문제 밑에 있네. 기출문제요? 농수산물법 네 있잖아. 1차 기출문제 작년 거. 48번 볼까요? 항상 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 놓으면 책에 있겠지만 원산지법 찾아봐요. 보면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넘기고 이거잖아. 이거 이거죠. 그죠? 이거죠. 몇 번이냐면은 작년 2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답이었어요. 그죠? 얘는 이게 지금 10조 이항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 3, 4조까지 얘기를 했고요. 원산지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5조입니다. 5조는 뭐냐면 원산지 표시를 해라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 1호 가공품이죠. 원산지 표시를 이제 5조입니다. 농수산물이 일단 들어갑니다. 왜 농수산물? 2번 농수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가공품입니다. 단 국내 가공은 제외합니다. 1조입니다. 국내 가공 가공하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3조 국내 가공을 제공했지만 얘 안에 원료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공품이 한정하지만 얘도 가공품 똑같는데 국내 가공입니다. 가공 시 가공품의 원료입니다. 왜? 원래 가공을 국내에서 했으면 메이드 인 코리아이기 때문에 원산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가공품은 외국에서 했을 때가 원산지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국내 가공하더라도 원료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료가 표시할 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농산물이냐 수산물 할 때 50% 기준이었는데 여기는 98이라든지 3% 많은 단위 3개, 2개 이 말이 생각나죠. 그것만 생각나면 됩니다. 그건 원료입니다. 원료 98%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저번에 했으니까 간만에 익히게 됩니다. 자, 이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산물이냐 수산물이냐 가공을 할 때는 50% 기준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50% 기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산지법에 들어오더라도 역시 수산물이 50% 넘었다. 1%니까 수산물로 수산물 제품이 되겠죠. 되지만 원산지 표시할 때는 이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왜? 특별법이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50% 넘는 것은 가반수가 이상이 되면은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으로 정리를 되지만 원산지 표시를 할 때는 원산지법이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5조입니다. 어깃을 때는 얘 표시해야 되는데 어깃을 때는 뭡니까? 가트로가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인가? 원산지 보셔야 되는데 가트로가 5만 1천만 원이네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가트로를 먹습니다. 가트로라는 것은 또 이제 가트로는 행정질서법을 단순하게 우지식하면 단순한 말은 안 되겠지만 질서에 대해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긴 겁니다. 어긴 사항에 대해서 정가 없이 금액으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가트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가징금 이런 말도 있고요. 가징금 그리고 벌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가트로 가징금이라는 게 있고 벌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행법은 행명이 9개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이 있고요. 징역이 있고요.
금고가 있습니다. 물론 징역 안에 무기징역, 유기징역, 여기도 금고도 무기, 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자격,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리고 벌금, 그리고 나서 벌금, 부루, 그 다음에 가로, 또 하나, 둘, 셋, 그리고 추징,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옵니다. 여기가 정가입니다, 정가. 이게 9가지가 정가라는 겁니다. 국민을 행정 질서에 절차법에 어깃대 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걸 때리면 정가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가자를 양성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질서 공공성을 위해서 때릴 수 있는 게 가투로입니다. 또 가징금입니다. 자, 이 행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 상실 정지가 있고, 벌금은 뭐냐면요, 5만원 이상입니다. 5만원 이상을 벌금입니다. 구루는 1일부터 30일 미만입니다. 미만은 30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징역 있잖아요. 징역은 뭐냐면요, 1월 이상입니다. 1월. 그러니까 30일이니까 30일부터 들어가겠죠. 30일부터 징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 1월 그러면은 1월입니다. 29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일단 가로는 2,000원에서 5만원 미만일 겁니다. 낮에 5만원 미만. 그리고 추징은 맞나? 범죄에 공여한 공무원이 뇌물을 먹었습니다. 5배가 지금 추징이 됩니다. 뇌물을 먹었는데 1억을 먹었습니다. 그럼 5배는 5억을 때린다는 겁니다. 징역과 별개로 추징을 때립니다. 이거 맞나? 맞아. 사형징역 금고 자격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는데 9개 안에 가태료나 가징금은 안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해 두시고, 그래서 벌금은 5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칙할 때 벌금, 그리고 나서 다른 건 없죠. 벌금 있고요, 징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태료가 나오고 가징금이 나옵니다. 가징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가징금은 법을 위반했어요. 위반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이득을 취한 것을 국가가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가징금입니다. 1번의 원칙. 최근에 가징금은 법 위반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법 위반했으면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업정지가 구정이 되어 있지만 영업정지를 하면 국민이 불편합니다. 국민의 불편 방지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에 가름해가지고 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징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쓰고 있는 건 이 가징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토로 가징금 또는 이런 구분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2차 쓸 때도 용어를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4조까지 왔습니다. 4조, 5조. 4조나까지 심의해요, 거기서. 5조가 포시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무자도 이거 강의 들으면서 하면 되니까 다음에 나도 법 좀 보고 갈게요. 자, 5조입니다. 1항 포시해라. 안 하면은 5만 이상 1천만원 미만 가태료입니다. 맞죠? 5만 이상 1천만원 이하 가태료가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1차도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이 뭡니까? 가름구정입니다. 자, 원산지 포시해라. 포시 안 해도 되는 법 절차가 있더라는 겁니다. 5조에 보면 가름구정이 13개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책 보시길래요? 책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되네, 9개. 9개니까 다른 법률까지 현재로 보면은 9개밖에 없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서 9개밖에 없지만 자 1번 1호입니다. 1호에 보면은 농수산 분지관리법 5조 소금산업진흥법 포준구객품 맞죠 그죠? 포준구객품 왜 포시를 했습니다. 이게 14조부터죠 그죠? 이걸 있으면은 원산지 포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왜? 범자판 절차가 중복되니까 국민한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조 품질 인정품을 받았어요. 이유는 포준구객품을 받았고 5조죠. 포준구객품 5조 받는 거죠. 5조에 포준구객품 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유는 뭡니까? 14조에 따라서 농수산물 14조에 따라서 품질 포시입니다. 품질 인정입니다. 인정품. 포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왜? 받으면 또 중복도로 들어가니까. 이 14조 품질 인정에 대한 기준, 요건이 뭡니까? 작년에 놓았습니다. 작년에 2차가 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9가지가 있지만 9가지 밑에 보면은 9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법률. 이것만 적어놔요. 다른 법률이 뭡니까? 원양언선법입니다. 원양언선법. 원양산업법이네. 산업발전법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이 뭐냐면은 배가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태평양에 잡으러 갔습니다. 태평양에서 의획을 하러 갔어요. 의획을 했습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의획을 했으면은 결국은 이 의획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양산업발전법입니다.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배를 등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가면 됩니다. 원래 무역을 할 때 그 배를 보고 그 나라 국적을 볼 때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FTA를 보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원래 그 나라에 등록하면도 되는 나라가 있고 등록과 국기를 달아야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일본 같으면은 이 배의 소유권을 50% 이상을 또 가져야 일본 메이드 인 재팬이 되게끔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FTA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원산지 포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잡아놓은 원산지 포시를 태평양에 잡았으면 태평양이라는 지역이 또 들어가야겠죠. 그죠? 원산지 포시하라고. 원양어선법이니까 국내산 있고 원양어선법이 있고 이 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3조까지 왔습니다. 2조. 그 다음에 이제 5조 사망이 뭡니까? 집단 급식소죠. 맞죠? 맞죠? 3조. 집단 급식소는 영수증을 6개월 보관해야 됩니다. 근데 보관 안 하면은 가트로가 20만원, 40만원, 80만원을 묵죠. 자, 그 다음에 5조 사항입니다. 다른 기타에 관계돼가지고 포준 기준이라든지 원산지 포시 포준 기준 같은 거는 대통령령에 따라가야 되고 나름 포시 방법에 대해 같은 거는 맞죠? 포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름으로 합니다. 농림축산부와 해수부 장관이 공동부름으로 발행합니다. 방법 같은 건. 자, 공동부름으로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부름이라든지 포시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되고, 시행령에 따라야 되고, 포시 방법은 공동부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겼습니다. 뭡니까? 가트로 5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가트로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5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는 수속간에 포시를 해야 되는데, 맞죠? 수속간에 포시가 있는, 살아있는 라이브데이 PC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5만 이하, 1천만 이하의 가트로를 먹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 결국은 5만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트로가 3개가 놓은 겁니다. 그죠? 포시해라. 안 했다. 그러고 나서 5조 사망 집단 거시서 빼고 5조 사항 포시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어겼을 때, 그 다음에 수속간에 포시 안 했을 때 5조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5조가 중요한 거고. 그럼 자
자, 80선 찾아봐. 80선 137페이지. 137페이지가 35. 원산지 포시의 통신 판매의 경우 원산지 포시 방법의 설명과 원산지 벌칙 등을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설명하시오. 통신 판매도 원산지를 포시해야 된다. 오케이, 넘어가고 그거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6번입니다. 문제. 지금 80선 같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지금 9일부터는 오늘도 뭐 나갈 것이고. 36번 농수산물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포시 대상 면제 대상 됐습니까? 적으라는 겁니다. 면제 대상이 있잖아요. 36번에 답. 면제 대상 무포장 수산물 대행수산물 외국에서 미포시 요구한 경우 옆에 적어놔요. 이게 이해 기출입니다. 이해. 김용희 시험 볼 때 이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면제 대상을 적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트로 구정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원산지 가름 구성입니다. 자 5조 2항을 적으라는 겁니다. 이게 5조 2항입니다. 여기서 5조 2항 적어놨고 자 그 다음에 주미씨 네 6조 2항 잘못됐지 이거. 이건 오타입니다. 5조 2항입니다. 5조 2항 네 오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5조 2항을 적으라고 놓았어요. 그리고 1번 개념 특징 취지 2번 목적 3번 근거 4번 가름 구정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내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이제. 그래 2차 적을 때는 간단하더라도 개념 특징 원산지 포시에 대한 5조 1항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행정의 중보 국민의 경제성 완화 그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복 절차를 방지하는 취지다 이렇게 적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 목적은 원산지 포시 원산지 법에 대한 목적에 부응하는 다른 제도도 활용하자 이 말이고 근거는 5조 2항 적으면 되고요. 가름 구정은 9개 중에 적으면 됩니다. 9개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기타의 법률은 대무역법 구정상 포시를 한 경우 이거 말을 적었죠. 그 다음에 4번 원양어 선법 구정에 따른 경우 기타 대무역법 구정에 따른 경우 천일년 방법 포준국역법 그리고 14조에 14조에 막 아까 품질 인정 이런 걸 적으면 되겠죠. 9개를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으니까 9개 더 되니까 이해 갔어요? 자 쉬었다 합시다. 일단 5조 끝난 겁니다. 5조